이렇게 자주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만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도인과 대화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인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어요 라고 했대요.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찻잔에 이걸 계속 따르는 걸 했대요. 넘치도록 했대요. 줄줄줄줄줄줄 막 다 넘쳐 흐를 정도로 계속 넘치도록 한 거예요. 뭐지? 이 사람은? 아니, 도사님, 차가 넘쳐 흘러요. 도인이 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너무 많은 아집이 가득하네요. 아집을 비우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당신에게 깨달음을 집어넣겠습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잔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생각들로 꽉 차 있다면 여기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새로운 현실을 만들고 싶다면 낡은 생각들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텅 비워야 합니다. 그림이 엄청나게 많이 그려진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죠. 불가에서는 진공묘유라는 말을 씁니다. 완전히 텅 빈 공, 비어있는 상태죠. 공이 되지 않고는 오묘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생각을 텅 비웠을 때 텅 빈 공간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알아서 이루어준다고 합니다. 이미 풀렸다고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웨팅켄 교수가 136명을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했어요. 첫 번째,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와, 이미 풀렸잖아 라고 상상하는 거. 두 번째,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는 거.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문제 푸는데 힘드네 라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게 하는 거. 세 번째, 이미 문제가 풀렸어 라고 상상한 다음에 현실에서 내가 만날 만한 부정적인 면과 대조해 보는 거. 이미 문제가 풀린 시점에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자, 첫 번째 그룹.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상상하는 거는 성공률이 엄청 낮았다고 해요. 두 번째, 현실의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는 건 성공률이 두 번째로 낮았어요. 그럼 가장 성공률이 높았던 건 바로 세 번째. 문제가 이미 풀렸어 라고 상상한 다음에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 이게 성공률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왜 성공률이 낮았던 걸까요, 여러분?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긴장이 다 풀린 거예요. 마음의 공간이 열렸어요. 근데 마음의 공간이 열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들이 다 달라붙었나? 안 풀렸는데? 라는 의심들이 타타타타타타타 여러분 막 부자 학원 할 때도 막 나는 천억 부자다 이러는데 그거 학원 딱 하자마자 마음의 공간이 살짝 열리다가 근데 나 통장에 100만 원만 있는데 다다다다다다 그 의심이 달라붙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열렸다가 갑자기 푹 닫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세 번째 방법은 왜 가장 효과적이었을까요?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상상하니까 마음의 공간이 열렸죠. 근데 나는 어떻게 풀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답은 이미 존재하고 답까지 가게 하는 올바른 질문들이 필요해 라고 했잖아요. 이 올바른 질문들을 내가 스스로 찾게 되는 거죠. 되게 멋있죠?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의심이 끼어들지 않아요. 내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나는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의심이 많이 끼어드는데 나는 1억을 벌었어? 내가 어떻게 벌었지? 요런 방식으로 했어? 그럼 고객들의 컴플레인은 내가 어떻게 해결했지? 그건 요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한 번 더 도약하려면 어떻게 했지? 이렇게 했네.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지?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지? 맞아. 내 건강관리, 고객관리, 그 다음에 사업체 관리, 그 다음 기밀 유지 같은 건 어떻게 했을까를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의심이 끼어들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해결을 다 가지고 있잖아. 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의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풀리게 됐다는 거죠. 마음의 공간이 열려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데 더 많은 지혜와 지능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삶이 정말 달라지게 돼요. 이렇게 자주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만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첫 번째, 10년 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10년 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두 번째요. 내가 죽고 난 다음 100년 후 사람들은 내가 쓴 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창작물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연구 결과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든 이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까? 이렇게 하면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 이런 식으로 시야를 넓히면 시간적으로 시야를 넓히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저절로 커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얘기만 조금 해볼게요. 다이어트를 해본 적 있으실까요? UCLA 연구진은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놀라운 투지를 발휘해서 체중을 5%에서 10% 정도 줄이는 사람들이 6개월 뒤에 3분의 2가 다시 요요를 겪어서 살이 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리학자인 키즈가 이렇게 실험을 했대요. 석 달 동안 사람들의 체중이 다 줄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체중이 많이 줄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라고 했더니 다이어트 전보다 8배나 더 많이 먹었대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평생 식단 관리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다이어트 전문가 맥키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의식의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영구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라고. 그럼 무의식에 있는 이 부정적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자, 미래의 나로 가는 거예요. 시간을 넓혀서 미래의 나로 가요. 미래의 나는 살이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너무 빠졌을 수도 있고 조금만 빠졌을 수도 있어요. 되게 많은 나 중에서 어떤 나를 선택하느냐? 살이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빠진다. 홀쭉해진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미래 시점에서 돌아봐요. 살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빠졌어? 를 나한테 물어봐요. 아, 내 마음속에 나는 못생겼어, 부족해, 나는 운동해봐야 안 돼라는 마음을 털어냈네. 내가 재미있고 쉽게 운동하는 습관이 생겼네. 아, 이렇게 미래의 시점에서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냈을까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맛있는 걸 참았지? 아, 맛있는 걸 볼 때마다 나 저거 다 먹어봤는데 근데 저거 먹으면 나 3시간 더 뛰어야 되는데 3시간 더 뛸까? 양껏 먹고 3시간 더 뛸까? 아니면 쬐끔 먹거나 내일 먹을까? 냉장고에 넣어놨다 내일 먹을까를 선택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 욕심, 고정관념, 낡은 생각들을 다 이렇게 가라 이러면서 보내는 거죠.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부정적인 생각들은 저절로 풀려나갑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를 잔뜩 가두고 있으면 얘 물고기들이 계속 이 안에만 있잖아요. 근데 정말 큰 호수에 가서 이렇게 놔두면 얘네가 막 절로 가버리니까 어디 간지도 모르잖아요. 얘는 어디 갔어? 막 다시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것처럼 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물고기 같은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낡고 왜곡된 생각들도 다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고기들을 넓은 곳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그래서 층고가 높거나 넓거나 하늘이나 바다가 많이 보이는 곳에 가도 더 많은 정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꿈을 이루는 것은 당연히 더 쉬워지게 됩니다. 이미 다 풀렸어 라고 상상하고 미래에서부터 질문들을 던지게 됐을 때 가장 내가 원하는 현실과 가까워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포인트는요,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과 문제 해결 능력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계속해서 생각의 힘을 이용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한 책은 왓칭2였습니다.